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 진행 장소가 세종시로 바뀌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종시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시에서 직접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시고 세종시의 이모저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가 원칙이니까 이쪽 부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세종에 2년 전에 이사 와서요. 환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 열심히 환경에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돌 키우는 주부 이순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 로컬푸드 소비자연대 대표 박병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마을에 6단지에 첫 입주 때 입주를 해서 꿈을 안고 왔는데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안신을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패널을 모시기 위해서 사실은 세종시에다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세종시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성 대표, 여성 대표 두 분씩 뭐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만은 영광이네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두 분씩 모셨습니다. 이게 뭐 남성과 여성 성대결은 아니고요. 직접 여기서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세종시에 대해서 가감 없이 어떤 선입관 없이 직접 체험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공직자들도 계실 테고 또 다른 시민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가 있다면 분명히 고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매를 때리기 전에는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세종시의 자랑거리, 이건 뭐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안신일 회장님이 여기 이사를 오신 것 같아요? 예, 이사를 왔죠. 살기 위해서 이사를 오신 것 같아서 네. 자랑거리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예, 뭐 그렇죠. 보니까 쌍둥이를 낳았다 뭐 이런 그것도 자랑이 되는 거죠.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물론 먼저 아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새쌍둥이를 그랬는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 이렇게 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이제 한글로 해서 가온, 누리, 마루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본 적도 진짜 오늘 주제가 고향이 되고 싶은 도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진짜로 이제 조선왕조 500년처럼 세종시가 잘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덕분에 여기서 몇백 년 동안 잘 살지 않을까 해서 우리 아이들 본 적도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올 때마다 참 살아 있는 동안에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본관을 세종으로 옮기시지 않을까, 세종 안시의 시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그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여성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 부회장님이라고 불려야 되나요? 네. 호칭이 혹시 틀리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세종이요. 개발을 대표하는 어떤 건물, 하드웨어하고 또 자연을 대표하는 어떤 생태적인 게 잘 맞물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거지는 아주 고층 아파트지만 바로 옆에 꿩이 살고 있는 공원이 있고 그냥 집에서 신던 운동화 신고 나가도 좋은 산책길을 걸을 수 있고 그런 자연적 환경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잘 관리가 되어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새소리 듣거나 꿩소리 들으면
아, 참 좋은 곳에서 사는구나라고 만족하고 흡족해하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가 출범 당시부터 세계적인 네. 계획 도시의 아주 최고의 모델 케이스거든요. 녹지율. 예, 네. 그래서 환경과 인공과의 적절한 조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었는데 직접 체험하시니까 이렇게 네. 아름다운 시가 되고 소설이 되는 것 같네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수현 차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세종시의 전신인 그 연기군이 이제 고향인데요. 뭐 자랑거리라고 하면 복숭아가 맛있죠. 그래서 저희들 그 7, 8월 정도 이제 수학기 되면 항상 복숭아 축제를 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들 그 오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세종시가 연기군 시절에는 전통적인 이제 전원 도시였어요. 그런데 세종시로 그 격상이 되면서 발전하게 되면서 지방분권이나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그 선도 도시로 태어났고 또 국책 도시이고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이자 방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정말 최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그 이쪽 신도시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그 녹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해요. 특히나 그 위치가 보통 도시의 그 중간에는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많이 그 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 그 초창기부터 그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해서 새로운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그 연기군 시절의 전원지역과 신도시의 그 최첨단 도시 그 시설이 좀 융화되는 그 도농 복합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이제 소통과 교류가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노컬푸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컬푸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지역 차장님, 예, 그 정도 천천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이 로컬 푸드 얘기는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여기 또 입주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네네. 20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세종시의 자랑거리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순간 긴장을 했어요. 로컬푸드까지. 네, 다시가고 살짝 긴장을 했는데요. 전에 이런 그 비슷한 인터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세종을 소개할 때 제가 기회의 도시 세종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연기군 시절도 이곳에서 살았고 세종시 시절에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을 해서 세종시를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 기회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도시민들이 고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도시 세종에 대한 그 기회를 저는 가장 크게 자랑하고 있어요. 도농 복합 도시 그런 기회를. 그래서 그 기회에 대한 장점이나 나머지 부분은 차차 아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역시 세종시에서 추천을 하실 만한 분들 같아요. 이렇게 자랑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세종시에서 이춘희 시장이 나오신 건가 할 정도로 이제 말씀을 자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어느 도시든 그 지향점과 비전은 참 숭고하고 때로는 거창하고 뭐 대단한데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불편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부분 이런 점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고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본인 경험 중심으로 뭐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는데 뭐 돌아가면서 얘기를 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먼저 NGO가 저는 non government라고도 얘기하지만 no government라고도 때로는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거. 저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저희 이제 시민단체에 있다 보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그 대중교통 문제나 주차장 부족 그런 걸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세종시 애초에 이제 도시계획 그 이상과
현실과의 그 괴리감으로 인한 우리 시민분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세종시는 그러니까 2020년을 지나서 2030년에 이렇게 완성되는 그러니까 진행형의 이제 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출범 4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해서 그 자전거나 도보 뭐 그 대중교통 중심의 70%를 차지하는 이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반 시설이 다 갖춰지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그 외곽 순환 도로를 중심으로 좀 BRT 중심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50%밖에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그 대중교통 체계가 확립이 되고 BRT 노선이 정착되는 과정은 좀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내년 정도에 세종시에서는 그 대중교통 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러한 체계와 계획이 잡히면 이러한 불편은 좀 점진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좀 병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쪽 신도시에서는 그 개인 병원들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 2018년에 충남대 병원이 이제 개원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저녁때 비상 그 응급실 같은 그런 의료 시스템이 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도 저쪽 읍면 지역 또한 그러하고요. 그래서 좀 이러한 좀 대규모의 종합병원과 같은 그리고 비상 그 응급 그 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의료 시설도 좀 빨리 이렇게 구축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예. 주신 거네요. 우리 남성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여성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뭐 무슨 대결 같은 건데 우리 안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예. 그 아까 병원 얘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대전이나 인근 도시로 이제 세종시가 일단 아이들이 가장 많은데 이제 어른들이 아프면 좀 참으면 되는데 아이들은 정말 뭐 밤에라도 응급이잖아요. 병원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좀 큰 병원이 조금 더 그 하루라도 앞당겨서 좀 준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객지로 오니까 민원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뭐 아니면은 뭐 교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종시의 특색이 또 이제 행복청, 시청, LH, 뭐 교육청 이렇게 유관기관이 워낙 나눠져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민원을 저희가 이제 있어도 어디에 놓아야 할지 참 그런 걱정들이 많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역시 이제 그게 소통 부재로 돼서 이제 조그만한 민원이 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그래도 통합 뭐 센터나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처음만 해도 역시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네. 예, 아주 직접 경험으로 느낀 불편 사항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 이춘희 시장님도 이 프로그램 즐겨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또 이충재 행복청장님도 저희하고는 이제 서면 인터뷰만 하셨는데 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건 또 시간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조속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새쌍둥이를 키우면서 네. 병원 문제 특히 야간에 아이들 그 울고 그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육아 경험이 뭐 얼마나 많으신지는 모르겠으며 그럴 때는 참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당황스럽겠다. 지금도 이제 커가는 입장이니까 이제 몇 살입니까? 아직 2돌이 안 됐습니다. 아이고. 세종시 와서 이제 얻은 첫 번째 새쌍둥이. 빨리 세종시에서 책임지셔야 되겠네. 그리고 또 큰애가 있어요. 예. 큰애가 있고 둘째를 이제 새쌍둥이를 낳아서 아들만 사형제라 그 진짜 이 병원 문제가 가장 와닿을 수밖에 없는데 세종시는 저처럼 이제 다둥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 셋이 있는 집이 거의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셋이 있는 집이 되게 많고 저처럼 이제 한 4쯤 되면은 많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그 유명 대학병원이 오는 거 그걸 너무 저희가 구차하게 기대하지 말고 서울대나 충대병원이 아니면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 생각은 대형 병원 몇 개라도 들어오면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죠. 뭐 기대를 네. 해보고 우리 저 박병남 대표님은 로컬 푸드 또 일을 하시니까 네. 뭐 그런 쪽 관련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주부로서 네. 네.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불편함 네. 이걸 먼저 한번 좀 짚어주시죠. 골프드는 좀 아껴놓고요. 예. 사실 저도 우리 처장님이나 우리 대표님처럼 뭐 교통이나 병원 이런 거는 뭐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저희 자녀 쪽에 더 맞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아기가 어리니까 어린 24시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사실은 세종시가 젊은 층이 많다고들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아동이나 여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또 관심들도 많으시고 사실 진행되는 문화 활동도 많은데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네, 많죠. 네.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좀 그런 문화적인 거 우리 친구들이 딱히 나가서 놀거나 풀거나 할 곳이 좀 부족해서 공통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를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하다면 아이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시설이나 투자나 공연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몇 회를 해도 한이 없을 거예요. 네, 네. 대한민국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요. 무조건 공부죠. 공부 이외에 너 뭐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받으면 친구도 그때 생긴다. 네. 연애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다. 좋은 여자, 뭐 3시간 들자면 이쁜 마누라, 좋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몇십 년간 세뇌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휴식이라든지 레저, 뭔가 좀 리프레시한 게 필요하거든요. 네. 어른들만 힐링을 찾지, 웰빙도 찾고, 맞습니다. 청소년들은 제외예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고, 세종시가 새로운 그 도시의 면목을 보이려면 도시를 움직이는 그 어떤 지향점과 네. 그 컨텐츠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위해서 미래 세대라고 말만 하지만 그건 정말 필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그러면 또 시설도 생기고 네.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거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불편사항이 있으면서 동시에 해법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통 문제가 뭐 이렇게 좀 빨리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충.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여기를 오면서 느끼는 것은 내비가 안 먹히는 데가 이 동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외지에서들 많이 오셔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순간순간 도로가 바뀌고 공사를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때마다 표시판 하나씩 빨리빨리 좀 옆에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분들은 익숙하거든요. 먼저 와서 자리 잡은 분들은. 근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희 그 바로 가까운데도 내비를 켜다가 안 먹혔습니다. 네. 그러면 헤매는 거죠. 예. 같은 길을 막 돌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세종시의 도시 이미지를 훌륭한 도시다, 잘 가고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닌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가 뭐 거창하게 대전에서는 세종시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네. 위기다. 네. 그렇죠. 근데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통합 청주시가 있습니다만 위기다 이렇게. 충남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공주나 논산 쪽에서 이쪽으로 그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뭐 이건 네. 감당할 수 없는 블랙홀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변 도시와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 존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타 지역, 여타 지역하고도 수도권과의 문제뿐이 아니고 또 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의 문제뿐이 아니고 저기 경기도라든지 경상도, 전라도하고의 협력 관계.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다른 도시와는 어떻게 협력관을 가지고 이런 고민도 좀 저희가
네. 중장기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희가 조금 거창하게 뭐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세종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다들 뽑혀서 나오신 분들이니까 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이제 그런 말씀은 우리 이제 처장님이 먼저 좀 포문을 좀 열어주시죠. 우선은 그 기본적으로 그 이제 세종시가 그 지난해 그러니까 도시발전 이제 3단계가 있거든요. 지난해까지 도시 초기 활력 단계를 이제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그 자족적 성숙 단계라고 기반 시설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2030년까지 완성당했고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관건은 뭐 대학이나 뭐 연구소, 그 기업 유치와 같은 실질적으로 그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인구를 실질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유인책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종시는 일개의 그 개별 도시, 신도시, 기업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주도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국책 도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세종시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의지가 아주 중요한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국책 사업들이 세종시에서 이제 필요가 되고 있어요. 뭐 그 수목원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연기됐다가 앞당겼다가 또 연기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좀 잠재적인 가능성을 봤을 때는 1200석 이상으로 꾸려지는 게 맞는데 뭐 축소되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뭐 그 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 박물관의 그 핵심은 자연사 박물관이었습니다. 근데 자연사 박물관이 재해된 상태로 박물관 단지가 이제 조성되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당선되시는데 충청권표를 많이 얻으셨고 거기에 이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의 실체가 뭔지 아직까지는 좀 궁금한 게 의아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좀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종시에 대한 국책 사업을 좀 조속하게 좀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책 사업이 좀 제대로 추진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소, 내게면 뭐 기업 같은 민간 부분의 그 유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열 회장님은 지속 가능 네. 발전 협의회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고재기가 커가지고 어디다 씌워도 다 맞는 네. 뭐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네. 또 어떤 일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싶네요. 그 이제 국한돼서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또 다른 얘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예. 저도 그 주변 도시하고의 그 상생관계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세종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주하기 전부터 세종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공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청주에는 공항이 있고 또 대전에는 스포츠하고 문화가 강점이고 공주는 전통이 있고 세종이 그 모든 걸 다 구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과부하가 걸릴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 공항권 그리고 문화적인 건 대전 그리고 이제 전통이나 이런 쪽은 뭐 공주나 부여 쪽으로 같이 연대해서 같이 이렇게 굴러가면 세종도 주변 도시도 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저도 도시를 공부한 뭐 전문가 반열에 뛰어난 사람인데 정말 그 역할과 기능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네. 도시관 상생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네. 뭐 기초지자체에서 공설운동장 하나씩 다 짓고 아, 네. 뭐 그거는- 이런 건 네, 잘못된 낭비예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 도시의 어떤 그 형태나 정체성을 갖추기 전에 그런 정신이 네. 스며들었으면 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박병남 대표님은 이제 그 로컬푸드 공동대표입니다. 네네. 이게 요즘 글로컬라이제이션, 뭐 로컬, 뭐 이런 것이 항상 제외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역을 강조하는 이런 의미에서 뭐 로컬에 뭐 컬처도 있을 테고 뭐 푸드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하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세종 로컬 푸드 소개도 좀 한번 해주시고 또 세종시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될지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그 공부를 또 많이 해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친해지고 싶은 분이 있을 때 그분한테 그 어떤 걸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진행자님은? 근데 제가 갑자기 질문을 저는 뭐 그분 얘기를 일단은 좀 들어줍니다. 그분이 관심 있는 얘기. 저는 밥을 같이 먹어요. 일단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 그 뭐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밥상을 같이 하게 되면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는 구분을 많이 하고 자라지는 않았어요. 이제 외가가 시골이다 보니까. 근데 세종은 이 작은 세종 안에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예요. 도농복합도시. 어느 날부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도농복합도시 정말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인 거예요. 정말 좋다. 왜냐하면요. 밥상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친해질 수 있는 밥상이 이미 준비된 곳이 바로 세종인 거예요. 가까운 곳에 5분만 나가면 농촌이 있기 때문에 그 농촌의 텃밭에 있는 것을 바로 제 밥상에 올릴 수 있고 또 농민들은 저희 오빠가 농사를 지시거든요. 평생 농사를 지셨는데 오빠는 농사 지신 감자, 고구마, 쌀 이런 걸 굳이 직판장에 내지 아니하고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정말 환영할 만한 도시가 세종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밥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한테 가장 먼저 이제 이 로컬 푸드에 관심을 갖게 한 게 저희 오빠였어요. 오빠가 오래전부터 이제 서울로 직거래를 다니셨어요. 여기서 소비하기에는 좀 많은 쌀,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서울로 그거를 직거래를 하러 다녔는데 그러던 오빠가 청년이었던 오빠가 이제 환갑이 그런데 세종에 그 많은 도시민들이 모여와요. 그러면 굳이 오빠가 서울을 안 가도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아름동에 가서 좀 팔고 도담동에서도 좀 팔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로컬을 시작한 거는 이제 오빠를 보면서 나이 먹은 오빠가 더 이상 쌀을 가지고 서울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했는데 설명은 장황했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상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로컬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이 그 농사지은 열무 갖다가 좀 담아 먹고 뒷집 아저씨가 쌀 농사 많이 졌는데 그 집이 좀 맛있어요. 그 쌀 사다 먹고 롯데마트 가지 말고 그런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그렇게 시작한 게 제가 보는 로컬이었고요. 또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그 농업 관계에 계신 분들 모두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서 난 거 먹고 단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거 저희가 바다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또 해산물은 또 좀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세종시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는데 그 입주하게 된 거주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뭐 원주민, 뭐 외지인 이런 구분을 저희가 굳이 뭐 이 자리에서만 하겠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경제적, 사회적 뭐 위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도 근교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는 있었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양판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또 농협 같은 데서는 신토부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가 컬러가 너무 분명한 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갈등 요인도 지금 잠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보면 이제 표심 같은 경우도 전 분명히 확연한 그 자기만의 컬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것이 저는 단순한 그 밥상을 같이 함으로써 뭐 그건 이제 씻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그 가치라고 할까? 의식의 그 공유나 확산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공감대 형성이 된 후에 지금 오빠니까 도와준다는 것처럼 내 이웃이고 나하고 네.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니까 네. 그러니까 도와주고 그걸 먹여야겠다. 이 사람이 만든 것은 안심할 수 있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뭐 덜 있다.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뭐 이런 네, 생각이 네.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이 얘기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주민 통합 뭐 이런 차원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시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을 사랑하고 내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큰 의미로 보면 공동체 의식이고 이게 네, 맞습니다. 필요한 게 주민 통합자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일이 주민 통합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기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여기 이사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앞집에 아파트 사시는데 누가 사시는지 아시나요? 예, 당연히 저는 그 동은 다 아세요? 상당히 많이 아는 편이에요. 이분은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아파트에 사시나요? 네. 저 하게 앞집하고 왕래하세요? 저는 네 하는데요. 저는 일부러 제가 저희 아름동에서 저희 단지가 제일 처음 입주한 아파트였거든요. 그 주변은 다 공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사람을 만나면 제가 무조건 인사를 먼저 해봤어요. 한 달을.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도 타면은 인사를 또 하게 되는 어떤 파급 효과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은 다 불 꺼져 있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저기 누가 이사 왔나 봐. 불이 없었는데 켜졌어. 그 반가움. 그럼 쫓아가서 인사하세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이제 아니고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분도 또 반가움을 느낀다는 걸 감지를 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네. 작은 일,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운동 같은 것을 저는 그 NGO에서도 맞습니다. 하시면 어떨까?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예전에 그분은 그 한남대 총장 하셨던 이상윤 예. 이제 교수님이 저도 제 앞집에 살고 있는 분을 몰라요. 죄송한 편이지만. 근데 그 앞집에 이사 왔다고 시루떡을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다고 이제 이사 가면 시루떡을 돌리겠다. 네. 네.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이분은 이제 저 단지 대표를 하시고 회장을 하시니까 그렇고. 대표하기 전에도 네.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 주민일 때도 여기가 이제 처음이니까 거꾸로 그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아파트 내에서도 그렇고 가게도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 하나 생겼다 아니면 뭐 장난감 용품점이 생겼다 아니면 식당이 하나 생겼다면은 진짜로 반갑죠. 우르르 다 가서 맛보고 이런 네, 맞아요. 여기에 특이한 문화들이 그런 게 생기는 게 그런 게 그런 좀 부분은 있었어요. 발전시키고 개선할 예. 필요가 네,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도시건설하는 분들한테 다 스며들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대충 보면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 네. 타고 올라오죠. 그게 지하에서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그 짧은 시간에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네, 그거 그거밖에 빼놓은 건 없다고. 없어요. 내가 찾아다니지 않으면. 맞아요. 뭐 네. 층간소음 요즘은 별것도 아닌데 너무 시끄러워서 싸우려고 쫓아가는 경우 빼면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삭막하고 메마른 거죠. 거기다가 친하면 층간소음 좀 있으면 이해하죠. 우리도 네. 그때 그렇죠. 저랬는데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죠. 예, 그래서 저는 아파트 공간 배치부터 예를 들면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파트를 나누는 그 울타리가 없었다. 네. 처음부터. 네. 뭐 이런 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도 뭐 같이 이웃 아파트하고의 어떤 주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재능인분들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음악 하신 분도 있고 네. 뭐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 뭐 요즘은 지나가는 분들이 잡아가지고 캐리컬처 뭐 하나 네. 그려가지고 드리고 어린아이 뭐 내가 만든
몇 살짜리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도 깨끗이 세탁해서 야, 이거 한번 입어볼.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눔 장터 같은 거. 그렇죠. 할 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 저희도 그 도시를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갑자기 아들 자랑을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이 세종시만 있는 게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다른 데랑 틀린 게 이제 저희는 동별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동사무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을 마을 중심부에 그게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저도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다만 그 전에 살던 데하고 지금 여기 살던 데하고 도시 이용법을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교통 문제도 사실은 원래는 계획상으로 잘 돼 있는데 이용법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종시를 올 때는 약간 좀 공부를 좀 거꾸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나 관에서 도시 사용설 우리가 뭐 핸드폰 하나 사더라도 뭐 전자제품 하나 사더라도 사용설명서가 다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특별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특색에 대해서 이 사용설명서를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제 울타리는 없이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주민들 스스로도 이제 가슴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거는 이제 시의 중심 되시는 분들이나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복컴이 있으니까 복컴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걸 만들면은 정말 빛나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살고 싶은 도시를 선정할 때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걸 크게 나누면 삶의 질이 보장되고 있느냐.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 분야, 사회적 분야, 뭐 안전에 관해서 뭐 교육, 의료, 뭐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경제적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 도시가.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공무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공무원 가족. 네. 이분들은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죠, 사실은. 이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자기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 때문에 경제적 자립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 도시 존립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보다는 여기는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제도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실히 수행하면 그걸 뭐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오히려 소프트웨어죠. 콘텐츠 쪽으로 경제적 자립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죠. 시장님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이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예술을 통해서 뭐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로컬 푸드 운동도 있을 테고 이렇게 아파트에 그 뭐 정을 나누는 이런 부분. 뭐 저는 처음에 얘기할 때 복합 무슨 뭐 복캠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복합 커뮤니케이션. 예. 복합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 이제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3년 정도 사셨나요? 5년 사셨어요? 네, 2년 한 3개월 정도 됐네요. 이분은 적응을 빨리 하신 분이에요. 이제 먼저 살던 도시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제 어떤 부분이 여기가 조금 부족하다. 이 부족한 걸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아주 잘 정비되어 있던 이제 고양시 일산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사 와가지고요, 박사님. 애가 이제 큰 애가 엄마 나 실내화가 작아졌는지 발이 아파 이래서 대전 노원에 있는 L마트까지 그 3,000원짜리 실내화를 사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갖고 와서 신기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둘째가 엄마 학교에서 스케치북 새 거 갖고 오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아이를 태우고 노원으로 가셨어요? 네, 노원에 있는 L마트까지 그거 하나 사려고. L과 E 이쪽을 들어. 네, 그렇죠.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겪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사내 아이들이고 사춘기 아이들인데 이 녀석들이 그런 뭐 본인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 뭐 몸으로 막 부대끼든지 이렇게 막 운동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고 이제 시장님도 그걸 아시고 빨리 종합운동장이든 야구장이든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아까 저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의 공간, 그 아이들이 끼를 부릴 수 있는 그리고 좀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서 그 복음이랑 비슷한 어울림 놀이, 뭐 아람놀이 이렇게 이제 적은 비용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한 달에 3만 원이면 축구, 뭐 수영,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왔는데 뭐 태권도장 멀리 한 개 생기고 아무것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뭔가를 풀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명동 초등학교라고 조치원에 있는 데 가서 주말에 야구를 3시간씩 하고 와요. 근데 이제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접촉이 좀 더 많았으면 참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2년 동안 제일 많이 본 게 크레인 숫자 세기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역사적인 어떤 체험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적 소프트웨어가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걸 또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재능 기부를 하신다든지 또 시에서도 많이 발굴을 해서 세종에는 이런 백제와 관련된 문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제공해주고 찾아가고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2세 자녀 교육이 전부예요. 지금 그 중학생 네, 둘 다 있다며요. 중학생입니다. 그러면 뭐 네. 고3 정도 되면 집안이 초비상이 돼야 되고 그러세요? 중2 정도 되면 개 비위를 어떻게 맞출지 무서워요. 건드리지 않는 게 잘하는 거죠. 맞아요. 핵폭탄보다 더 많은 무서운 것이 중2랍니다. 뭐 고3은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안 네. 자체가 고요한 정적 속에 무덤처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들 엄마도 인간인지라 즐거움도 알고 괴로움도 있거든요. 그 어른들이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프로그램도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말씀은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 저 좀 준비하고 그런 말씀을 있는 좀 게 한번 있었는데. 해주시면. 네. 예, 저는 사실 저도 이쪽 연기면 쪽에서 살다가 이제 촌마을로 이사를 갔는데요.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라고 홈페이지,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제 연동돼서 들어가서 봤는데 원예 교실, 그래서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매주 하는. 가서 새집증후군 때문에 모두 화분을 사서 들고 들어가니까 주부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이제 주변에 단지, 옆단지 언니들을 이제 사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살다 보니까 제가 로컬푸드를 이제 그러면서 하게 됐지만 된장 담그기를 하고 싶어하는 주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된장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끌고 5분만 가면 된장을 담궈서 그 언니네 집에다가 항아리를 보관해 뒀다가 된장이 잘 숙성되면 가져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제 연령대의 언니들은 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된장에 따라서 뭉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예를 통해서 서로 물건은 텄지만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모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뭐 취미나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이 정적인 그런 취미도 있을 수도 있고 동적인 취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인간인지라 어른도 사람인지라 불평, 불만이나 스트레스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점도 좀 신경 쓰고 두 분들은 항상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느라고 욕망까지도 던지고 계신데 뭐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뭐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5분을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네 분을 통해서 세종시의 또 다른 가능성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세종시가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는 세종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번씩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죠.
누가 먼저 제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차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네, 어쨌든 뭐 저는 좀 정치 행정적인 얘기, 딱딱한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세종시가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돼서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지방 분권과 그 분산이라는 대원칙 아래, 그러니까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신행정 수도로 그 발전하는 것이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그 도시가 이제 기로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나 문제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뭐 흔히 얘기하면 신도시와 원도시 간의 서로 간의 도시의 그 통합적 정체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 등 안으로의 어떤 내부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2020년까지 이제 자족적 성숙 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라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우리도 기업이나 민간 부분을 또 많이 유치를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을 하고, 그래야지만 가천과 같은 그냥 단순한 그 개별 도시화 되고 있거든요. 가천 시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정말 그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적인 행정수도 그리고 명품 도시로 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 안신일 회장님 네.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놀다가 저 준비하고 이제 있었는데. 남성 중심, 여성 만나는 저는 일단 정말 세종시가 자랑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가 일단 선진화된 문화가 있으면 그걸 쫓아오려고 또 다른 도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수학여행이 필수 코스로 이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조금만 더 이제 우리 관광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걸 빛나는 세종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세계인들이 세종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런 관광적인 측면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도시가 관광 상품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병남 대표께서 꿈꾸는 세종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 김수현 처장님께서는 좀 큰 그림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제 조금 여자다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세종시는 많은 공동체와 많은 단체가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명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로컬푸드와 자연환경 쪽으로의 시민 활동은 좀 잘 되고 있는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 시민들이 좀 단체도 좀 생기고 모임도 좀 더 활성화돼서 다양한 시민들의 모임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세종시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움직이고 계신데, 외국에 나가서 저희 세종시를 소개하고 인사를 하면 국내에서만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정말 신도시인데 이분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직접 먼 길을 날아와서 정말 늦은 시간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세종시가 안전도시로 허브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는데, 그분들도 세종시가 원하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고 굉장히 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은 각자의 몫을 하고, 또 위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각자의 몫을 해서 세계적으로는 허브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밑에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지속가능발전협회 부회장님의 네.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제 경우를 비추어서 뭐 나름 자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했던 여성들이 뭐 남편의 직장 때문이나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 그게 다 단절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경력 단절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겪은 여성분들이 제가 보기에 세종에 좀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뭐 관광도시를 한다면 시티텔러로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교사로 그 인력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에너지들이 정말 윈윈할 수 있는
주부들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능과 동시에 자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시에서도 그런 교육 기회나 직업 창출의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여기서도 세종에서도 자기를 아주 멋있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시의 오늘과 미래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몸으로 체험한 내용을 다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관계자분들께서 가감없이 잘 수용하셔서 세종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